예,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그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죠. 전월세 신고제. 요즘 뭐 여기저기 신문 뉴스에 보면 이것들 때문에 좀 난리가 났어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지만, 임대차 3법의 이제 마지막 카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4월부터 시범적으로 몇 군데 좀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월세 신고제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임대차 3법이 뭔지는 아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개시 청구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건물과 유형과 상관없이 주거용이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대상 범위는 여러분들 수도권 전역, 뭐 서울, 인천, 경기도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각 광역시 다 포함되고요. 세종시하고 그 다음에 도외 그런 시 지역, 웬만한 데는 다 포함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뭐뭐군, 뭐 뭐뭐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화천군, 예를 들어서 강원도 화천군 이런 데는 제외겠죠. 어, 대상 범위의 금액은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이상. 근데 웬만한 데는 다 되겠죠. 그리고 월세는 20만 원 이상. 월세도 웬만한 데는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대상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짧게 해가지고 뭐 3개월, 뭐 5개월, 1개월, 뭐 6개월, 1년, 뭐 이런 단기 임대도 정확히 말하면 신고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실질적으로 건물의 유형과 상관없이 주거용이라면 다 해당이 된다. 대상 범위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을 신고할까요? 무엇을 신고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쓰면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신고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한 달 정도라고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인적사항 당연히 들어가고요. 임대 목적, 뭐 이건 당연히 주거용이니까. 근데 임대료, 보증 전세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월세가 어떻게 되냐, 보증금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계약 기간, 당연히 명시가 돼 있어 있죠. 그 다음에 체결일, 어차피 계약서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계약 갱신을 했으면 종전 계약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걸 얼마큼 됐는지, 그런 것들 또한 전세라든지 상환을 했으면 그런 것들도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계약 갱신이 이번에 처음인지 아니면 두 번째인지 뭐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게끔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누가 신고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원칙은 둘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둘 다 신고하는 게 맞는데, 둘 중에 한 명만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중개사 수수료도 내고 실질적으로 그쪽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관할 주민센터, 각 그쪽 맡고 있는 주민센터하고 인터넷으로 봤을 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포털 사이트에 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해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위임 받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뭐 중개사, 그 다음에 매수인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의 가족들 유인장 서류만 들고 가면 할 수 있다. 근데 공인중개사가 할 확률이 높다, 보여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신고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미신고 시 적발은 최대 과태료가 한 10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로 보시면, 과태료가 100만 원 나오고, 거짓 신고, 그러니까 허위로 뭐 신고를 한다거나 뭐가 내가 뭐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뭐 은폐를 한다거나 그렇게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에서 지연을 신고했다. 그러니까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그게 만약에 좀 오버가 되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안해가지고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가 될 수 있다 되는 거고, 만약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다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했으면 각각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근데 계약서 날인 기준으로 둘 다 계약서에 날인했어요. 임대차 계약서 썼는데 어느 한쪽이 이제 신고를 했죠. 만약에 이제 뭐 세입자 신고했어. 그러면 이제 공동 신고로 간주를 한다. 뭐 그거는 이제 집주인이 해도 똑같이 공동 신고로 간주를 한다. 근데 만약에 계약서에 나는 이거 신고 안 할 거니까 아예 그냥 서명이나 뭐 도장을 안 찍었어. 근데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그쪽 신고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신고로 간주가 되나 계약서에 서명 같은 거 날인 같은 거 안 돼 있으면 그 날인 안 되신 분은 신고 미신고로 적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여주면 될 것 같고 이거는 6월 1일부터 하는데 시범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렇게 6월 1일부터 기준 가이드라인을 내세우겠죠. 1년간은 유예 기간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이렇게 신고를 안 해도 뭐 과태료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계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고 6월 1일부터 1년간이니까 내년도 6월까지는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미신고할 때 페널티는 이렇게 된다 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근데 임대차 신고제 이걸 왜 하나 라고 질문했을 때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정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내놨을 때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하는 거다. 우리는 정확하게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할 의무가 있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제도 도입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투명하게 임대차 시장을 관리하겠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려고 이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대부분 이제 임대인이라든지 시장의 그런 생각들은 뭐냐면 가세를 위한 포석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지금 공시지가 올리는 것도 엄청 말이 많잖아요. 엄청 말이 많고 공시지가 올리면서 지금 각종 딸려오는 세금들이 있죠. 뭐 재산세, 보유세,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요즘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지금 세금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지금 완전 지금 이빠이 다 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그 추가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추가로 뭔가가 더 가세를 하기 위한 더 포석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합소득세 우리 신고할 때 2천만 원 그 이제 이하도 임대소득 가세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됐죠. 포함이 된 상태에서 이런 신고제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확보를 통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이제 선을 그었지만 나중 돼서는 이게 지금 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 가서 뭐 계도 기간 끝나고 나서 결정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때 가서 저의 의견은 일단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왜 뭐 세입자나 집주인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직접 뭐 주민센터나 그쪽 가야 되는데 그쪽 가기도 귀찮고 그러다 온라인 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나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많은데 공인중개사가 어차피 수수료를 냈으니 그쪽에서 해주세요 라고 할 확률이 높겠죠. 신고를 위임장 같은 걸 써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업무량이 굉장히 증대가 되는 거예요. 업무량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남일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업무량 증대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보통 그러니까 주거용에 모든 게 다 포함되니까 20만 원짜리 월세 넘는 게 솔직히 20만 원 미만의 월세가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20 이상 되는 월세들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20, 30, 40, 50, 60, 뭐 100, 뭐 다양한데 하다못해 원룸도 20 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룸, 투룸, 쓰리룸, 아파트, 빌라, 각종 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등등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 신고를 안 했잖아요. 신고를 안 했는데 그 부분들까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업무량 당연히 증대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동안 이거 안 했던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경비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더 되기 때문에 중개사 수수료 증대 가능성이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이지는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고 제 의견입니다. 왜? 공인중개사에서 신고를 맡길 거고,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당연히 증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개사 수수료가 증대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임대차 이런 신고가 되면 세입자에는 과연 이제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 부분들 따졌을 때 조세 정가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어디까지나 눈치를 좀 채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조세 정가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고액 전세, 예를 들면 나이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인데 나름 고액의 전세를 살고 있어. 고액의 전세를 살고 있고 조금 나이에 맞지 않게 이런 금액의 전세를 살고 있어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무 조사라기보다는 세무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때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쓸 텐데, 이 부분들이 이제 고액 전세나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이 일을 할 때 세무 검증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뭐 결혼하거나 혹은 뭐 어디 지방에서 사시다가 뭐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갈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뭐 도움을 받아서 갈 때, 그때 우리가 돈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 전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돈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집을 살 때 그 전세금 받아서 집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대출 받아서 보통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통 세무검증 들어가면 세무조사 때 여러분 10년치 데이터베이스 보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되면은 세무검증에 들어가면 솔직히 그거로부터 좀 자유로우신 분은 없다, 그렇게 저는 볼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입자분들도 좀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내가 뭐 전세 산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런 시점에 올 것 같다. 세입자 입장에서 제가 좀 걱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뭐 나는 내가 충분한 뭐 증빙이라든지 뭐 뚜렷하다 뭐 그런 게 문제가 없다고 싶으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없는데, 만에 하나 이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제가 앞전에서 말했다시피 계도 기간 1년 동안 미신고 시에는 어쨌든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년을 어쨌든 여러분 잘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발적으로 나서서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지켜보시고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게 잘 가이드라인이 잘 되고 이렇게 잘 준수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계도 기간 1년 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이행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미신고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파급력은 정확히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라도 이제는 안전한 부분이 아니다. 이게 나중에 정착화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은 이제는 다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됐고, 어쨌든 이게 지금 어떤 파급력을 갖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도 기간 1년 동안 활용하면서 우리가 레이더망을 좀 촉각을 세우고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개사분들은 좀 많이 바빠지게 생겼어요. 많이 바빠지게 생겼고 업무量굉장히 증가될 겁니다. 진짜 원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해야 되게 생겼어요. 해야 되게. 그러니까 이제 업무의 뭐 혼란과 업무의 이제 업무량 증대가 되면서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많이 바빠질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막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뭐 중개사분들 뭐 편하게 돈 버신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실상을 아시고 안 되고 본다면 여러분 절대 돈을 쉽게 버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을 사셔서 돈을 벌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거 그냥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고생하면서 알아보면서 임장 다니면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저평가된 곳 찾아서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데 이 부분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지켜지는지 잘 지켜보자고요. 저 또한 이거 지금 이 부분 잘 체크하고 있고요.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영상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는 계기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할게요.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